검사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검사들이 몇 가지 있죠. MLST, 학습전략검사, 아니면 투사검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성인학습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 투사검사, 그러니까 우리 MLST는 서술형 검사죠. 근데 투사검사라는 것은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 감정, 갈등, 대인관계 패턴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검사들을 안내해드리고 또 이 투사검사와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PPT를 만들었는데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검사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학습 동기 및 태도를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검사는 목적이죠. 이 성인 학습에서 내적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검사들을 합니다. 학습 동기 검사, 내적 동기를 확인하는 거죠. 외적 동기도 확인하고, 학습 습관 및 태도 검사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시간 관리가 잘 되는지, 노트 필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성격 및 인지 양식을 검사합니다. MBTI 같은 거는 성격 검사죠. 그 다음에 인지 검사, 인성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진로 및 적성 검사, 직업 능력이 어디에 맞는지, 어디가 흥미가 있는지, 무슨 직업을 잘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홀랜드 진로 적성 검사. 이 흥미를 알 수 있습니다. 홀랜드가 개발한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IASE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그림이 좀 틀린가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각형 모드를 홀랜드가 만들었는데 이게 융의 기질론에 의한 거라 어느 유형에 따르면 반대 유형과 같을 수가 없다. 멀어진다. 이런 육각형 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안 바뀌는 기질이 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이 R이 현실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인가 검사하면 딱 나오는데요. I는 탐구형입니다. 저는 탐구형이더라고요. 공부하는 스타일이죠. A,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 스타일입니다. 학교나 이런 데가 답답할 수 있죠. S는 사회형이죠. 간호사, 선생님들, 남한테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E는 기업형입니다. 어디 나서기 좋아하고 관리자가 되고 싶어하고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관습형 C, 사무보고 상고 나와가지고 회계보고 이런 거죠. 관습형. 학교나 집단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군대 같은데 적응 잘하는 거 이런 게 관습형입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직업 및 학습 분야의 이 흥미를 확인하는 거, 이게 홀랜드식 직업 적성 검사다 볼 수 있고, 가치관 검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치관은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검사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물어보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돈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외적 가치관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적 가치관.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한 돈 벌면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적 가치관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두 가지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검사 안 하고. 이거는 그래서 내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바로 흥미가 중요합니다. 가치관을 물어봐서 나는 적당한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가치관 있는 사람은 이 흥미검사, 홀랜드는 흥미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적성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인터레스트, 흥미검사입니다. 이 흥미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거기 관련된 기업을, 업체를 찾아보는 거죠. 반대로 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러면 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가치관이 이렇기 때문에 홀랜드 적성검사보다 그
커리어넷에 나와 있는 진로 적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2만 개 직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만 개 직업에 그 만약에 변호사다 그럼 변호사 중에서 잘 나간 사람이 있고 못 나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을 100명을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프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평균을 잡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것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2만 개 직업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검사를 하면 어떤 직업을 잘할 수 있는지 나타납니다. 직업 진로 적성 검사. 이걸 해보면 딱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잘하는지 나와버립니다. 커리어넷이다 그랬죠. 커리어넷 들어가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 인터넷 치면 바로 뜹니다. 커리어넷이라고. 커리어넷 들어가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 결과가 혹시 있으면 학교 요청해서 받아보면 이 자녀의 진로 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어떤지, 그 적성은 어떤지, 그 어떤 일 잘할 수 있는지. 외적 가치가 높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1번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흥미가 돼야 되는 거죠. 내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흥미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직업이라도 흥미를 잃고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래서 진로 적성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동기, 행동, 인지 다 나옵니다.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동기 요인, 행동 요인, 뭐 시간 관리, 그다음 인지 요인, 정보 처리 능력, 그다음 메타 요인, 자기 조절 학습 지수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동기 및 태도, 그다음에 성격 인지 이것까지도 이 MLST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요즘에는 성인학습 상담에서 굉장히 객관적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검사가 바로 MLST 학습 전략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인학습자는 학습 효율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며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적인지 판단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MLST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LST는 처방적 관점으로도 학습 전략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담 개입에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 방향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학지사 그 인사이트 사이트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학지사 심리검사 사이트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학지사. 어떤 분은 지학사라고 말하는데 학지사입니다. 학지사의 인사이트 사이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지사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심리검사 사이트를 인사이트라고 해놨는데 여기에가 이 저작권이 있거든요. MLST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데 가이던스 아주 국내 제일 유명한 사이트죠. 가이던스 저는 가이던스 프로에 가입돼서 이 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학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쫙 나옵니다.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검사를 이 두 군데서 해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또 다른 검사들이 있는데 투사 검사들을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문장 완성 검사 SCT라고 하죠. 이건 저희가 오프라인 시간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투사 검사는 심리 역동성을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이게 한 가지만 갖고 해석하는 것은 점쟁이입니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부할 때 나는 그러면 자기 알아서 써야 되고 나의 미래는 그럼 자기 알아서 써야 되고 이런 걸 평가하고 하는 방법까지도 오프라인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유명한 것이 TAT라고 주제 통합 검사입니다. 어떤
모호하게 묘사된 그림이 애매한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갈등, 욕구, 두려움, 뭐 태도 이런 것이 다 투사가 돼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이 검사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 검사, 유명하죠. HTP라고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집 그리고 집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나무 그리고 순서대로 그립니다. 이 그림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기관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해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한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검사 결과에 관한 해석지만 엄청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학습 상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다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동쪽 가족화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다. 이 KFD라고 하는데 가족 내 역동을 그려보는 거죠. 식구들이 뭔가를 하는 모습을 그리는 걸 통해서 이 가족 간의 역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타나죠. 뭐 그림 그렸는데 나는 안방에 있고, 뭐 아빠도 안방에서 뭐 하시고, 엄마는 주방에서 뭐 하고, 동생은 엄마랑 같이 있고,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볼 거는 이 구분이 있는가? 칸을 나눠놓습니다. 이렇게. 난 사실 여기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여긴 침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구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 같은 공간에서 뭐 밥을 먹고 있다든지 이렇지 않고 따로따로 공간이 있으면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족 경계에서 엄마하고 막내하고만 같이 있고 둘이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빠하고 떨어져 있고 엄마 아빠 간의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게 경계가 좀 이 집에는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구나. 부부관계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검사가 KFD, 동쪽 가족화 검사. 가족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뭐 가족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 무의식에는 이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로시아 검사라고 있습니다. 로시아 검사는 대칭적인 모형의 잉크 얼룩 그림을 보여주고 학습자가 무엇을 보는지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말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것을 왜 하냐면 학습자의 그 사고 과정, 정서 반응 양식, 현실 검증 능력, 대인관계 방식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활용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는 한 가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와 객관화 검사를 동시에 활용해서 이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뭐 유연성 이런 것을 불안이나 압박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투사 검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화된 검사, 표준화 검사와 달리 해석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석한 사람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전문가가 해석을 해야지 한 가지 검사만 갖고 모든 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와 병행해서 뭐 MMPI 인성 검사라든지 기질 검사, 성격 검사 아니면 MLSD 학습 전략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심리적 역동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런 투사 검사가 상담 면접을 통해서 직접 물어봐야 되죠. 이거 갖고 이 사람을 완전히 해석하고 분석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즉 이런 검사는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자의 전문성과 주관성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다. 심리학적인 공부, 배경, 최소한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 해야지 또 임상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해야지 이거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만 활용해야 됩니다. 객관화 검사, MLST 검사를 말씀드렸죠. 또 MBTI 같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 정보와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검사 중에 BGT라는 검사 저희 성인학습반 우리 그 2학년은 지금 못 해봤죠. 근데 BGT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사도 굉장히
게슈탈트 카드,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는 카드인데 이것도 해보면 상당히 대인관계 능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BGT가 정말 그 어떤 인지적인 문제나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검사거든요. 풀 배터리 검사에 들어가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실제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돈 내고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제가 이 검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시간에 실제 해보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MLST 학습 전략 검사 계속 강조했죠. 어디서 한다 그랬죠? 학지사 인사이트 사이트, 그 다음에 가이던스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돈 내고 하는 검사다. 근데 이 검사를 통해서 학습에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볼 수 있다. 이거하고 투사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사 검사는 내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 살펴볼 수 있다. 같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MLST 개요와 진단 목적을 살펴봤는데, 진단 목적은 이 사람의 학습에 효율성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학습 방법이 뭐가 문제인가 보는 겁니다. 그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인별 진단 항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MLST에서는 동기 요인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 요인이 나타납니다. 동기 요인은 흥미, 목표,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검사 한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 학습 환경, 수업 참여 같은 실행 습관이 나타납니다. 또 인지 요인도 나타납니다. 뭐 기억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지 나타납니다. 또 메타 인지 요인도 나타납니다. 인지 능력이 어떤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떤지, 뭐 계획이 있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성인학습 상담 적용 전략 매핑입니다. MLST 결과를 성인학습자의 고유한 삶 맥락 여기와 관련해서 해석하고 궁동적인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검사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학습 동기와 이 사람 목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한 시간관리 코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앱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 습득을 위한 전략을, 인지 전략을 강화시킵니다. 심화 학습 전략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을 훈련시키는 것, 자기 조절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이것이 이 MLS 학습 전략 검사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개입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화가 되는지, 효능감이 뜨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했더니 좀 도움이 됐는지, 좀 효능감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면 이거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추사검사인데 대표적인 것이 SCT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문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할 때 나는 점점점 쓰게 돼 있죠. 뭐 시험을 앞두고 점점점. 그럼 이것 통해서 학습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학습 태도가 어떤지. 그러면 같이 보는 거죠. MLST 학습 전략 검사에 뭐가 나왔는데 여기 봤더니 학습 태도가 지금 이렇더라.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은 나는 땡땡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럼 자기가 쓴 거죠. 그 답변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자기 개념이 어떤지를 나타납니다. 그 다음 미래 목표, 10년 후 나의 모습은 뭐라고 썼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썼어요. 그럼 미래나 이 사람의 목표가 어떤 건지가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인관계, 우리 가족은 내가 그럼 점점점 뭐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이 두 문항을 보면 대인관계나 환경에 관한 본인의 태도와
또 불안감이 있으면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럼 이걸 반응을 분석하면 학습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 관해서 학습 불안 및 실패 공포, 뭐 딴 생각만 한다, 도망치고 싶다, 불안감이 있으면 이거에 관한 뭐 시간 관리 부족이 미루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기 개념이 낮으면 나는 뭐 부족하다, 나는 뭐 망했다, 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학습 동기 저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존감이 낮는 게,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사 검사를 통해서. 미래 목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압박감이 있어서 지친다, 이런 것을 MLST 검사와 같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인관계는 이 검사를 대인관계 봤더니 가족은 내가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주변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장완성 검사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TAT라고 주제 통합 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 같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투사적인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핵심 욕구가 뭔지, 갈등이 뭔지, 불안이 뭔지, 이게 이 그림 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딱 보여줬더니 그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실패할 것이 두려워 차마 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원인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니 실패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이 행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실패의 압박이 더 크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동으로는 공부를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걸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이 TAT 주제통합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심리를. 또한 HTP, 그림 그려보는 거. 그림 투사로 보는 것은, HTP는 집 그리고, H가 집이 하우스, T 나무 그리고, person 사람 그리고, 이런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그림을 내면에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크기, 인물 크기, 위치,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봐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선 강도, 뭐 신체 부위 왜곡하고 안 그려버리고, 뭐 눈을 안 그린다든지 팔을 안 그린다든지 손을 안 그린다든지, 이런 불안감도 살펴볼 수 있고, 과도한 덧칠, 여기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눈 그릴 때 동그라미를 개세게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 환경 인식, 집을 그렸는데 뭐 창살이 없고 그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비바람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박이 있는지, 방해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추사검사 활용 시 신뢰도 확보. 추사검사는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되니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같이 MLST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와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실제 그런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건 어떤지, 가족들과 관계는 어떤지, 뭐 시험 볼 때 불안감이 없는지, 단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어봐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 과정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서 객관적을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합평가 플로우입니다. 초기 단계 면접 및 스크리닝. 스크리닝이 뭐냐면 그거를 검사하는 걸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보다는 약간 낮은 표현이죠. 스크리닝 해본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스크리닝한다. 한번 싹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MLST를 해서 학습 전반적인 취약 영역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합니다. 그 다음 심층평가, 필요할 경우 뭐 문장완성 검사, SCT 아니면 TAT 아니면 뭐 가족관계 그리기, 말씀드렸죠. 동적 가족화, 이런 걸 통해서 투사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럼 같이 보면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럼 거의 100%죠. 그럼 통합 해석 및 피드백하죠.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물어봐서 가설을 세워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불안감은 어떤지 물어봐서 상담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개인 및 재평가 필요한 부분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주사 검사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불안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실제로는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 건지를 통해서 추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합니다.